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 전문가 있어요. CSIS. 굉장히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에. 거기 부소장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있죠. 네. 아주 친일파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부딪힐 때 한국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항상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일본 논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 그 북한을 선제 타격하라고. 그리고 무슨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 대화하나 그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올라간다고. 대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갑제거든, 조갑제. 조갑제 씨 정도의 발언을 딱 인용해놓고 미국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큰일 났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워싱턴 발로 날라오면 마이클 그린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사로 도배돼 있어, 최근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면 그것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 무슨 박 칼린? 우리 다 직무상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 작년에도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영역 좀 딸 거 없나 하는. 용역 딸 거 없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솔직히 천착, 아주 티립하는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충 우리 신문 보고, 그들이 읽는 신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원전을 보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처럼 여기 우리 기자들이 써주는 거예요. 이게 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보고 그자들이 쓴 걸 다시 또 우리가 그렇죠. 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왈 전문가라고 온 사람들, 전문가 명찰을 달고 있지만은 이념 성향이 뭐 극우적인 성향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뭐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나 또는 그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을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다 쓰면 그걸 보고 우리 언론이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얘기도 미국 정부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조종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러니까 뭐 핵 문제가 됐건 사드 문제가 됐건 또는 뭐 한미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전에 미국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협상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아까 제가 도로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인테리들은 지식인들은 교수고 학자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학문을 하는지 이런 결론을 내는지 잘 몰라요. 핑계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학문의 객관이 어디 있어? 원래 이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은 분명히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적 없는 결론 내는 사람들 많아요. 응?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뭐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또는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지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그걸 금과 억조로 여기거나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수 원부자재가 국산입니다. 영어로 번역했다.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미제 같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의 전문가, 일본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 알고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7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뭐
학문 수준이 워낙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전혀 만날 수 없던 시절에는 이른바 미국 왈 전문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는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많더라 이거야. 그걸 보면서 이거 역시 대학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학문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없고 학문만큼 국적성이 강한 것이 없다. 학문이라고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자란 일이다.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장관님, 이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고위 관료, 지식인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그렇죠. 그게 참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외교 쪽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하고, 경제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이게 박사 중에 8, 90%는 다 미국 박사들일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은 미국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미국 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학이고 국제정치학이고 또는 정치학, 뭐 사회학, 이게 전부 다 미국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타이밍, 플레이스, 오케이전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독일의 막스 베버 때 이미 한 거예요. 예. 모든 이론이라든가 학문은 그것이 생겨난 나라, 그 이론이 생겨난 시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인 사드 문제가 됐건 동맹이 됐건 또는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한국 중심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이론을 제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소위 뭐라고 그래? 애국의 반대가 뭐예요? 매국이지. 분석이라는 과학적, 객관적 분석이라는 탈을 쓴 이 애국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이 국제정치 상황이나 사회 현상 또는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은 국적이 분명한 분석을 하는 학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지식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그룹이 탄탄해요? 많이 있어요? 문정인 교수 같은, 혹은 뭐. 문재인 교수는 특이한 경우지. 사실은 그 사람만큼이 영어를 잘하고, 텔레비도 잠깐 나왔지만은, 뭐, 원고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는 그렇게 부드럽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강경화 장관도 그만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문재인 교수는 미국에서 석박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럼 미국 대학에서도 가르쳤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 저는 그 문재인 교수를 만난 것이 한 90년, 80년대 말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요. 의뢰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번에 보고는 확실한 애국자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 하나만큼은 정말 잘 뽑았다. 앞으로 문재인 교수의 그 자문을 좀 많이 받고 그대로 문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금 구체적으로 뭐 미국 중심 그 관료들이 몇 프로냐 자꾸 나보고 자백하라는 얘기인데 그랬다가는 또 함부로 길거리 못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군요. 많죠.
많죠. 통일부들이 통일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일 외교 안보가 하나로 소위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통일 쪽에 소위 중점을 두고 이러는 거고 외교도 사실은 남북관계나 통일을 무시한 그런 외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안보도 국방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 토론도 하고 또는 일도 같이 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떨 때는 참 외롭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정말 자국 중심성이 없고 왜 이렇게 미국 중심성이 강한가? 근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계급이 높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말인 줄 알고 있고 또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도 되게 정치인 아니에요, 대통령들은. 그 사람들이 멋있게 얘기를 하고 그냥 화려한 수사를 쓰고 그러면은 그리 또 홀리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일종의 데자뷰를 보시는 거예요?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에 외교안보 팀이 그런 대로 잘 꾸려졌다. 제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팀이 그렇게 꾸려졌지만 이 언론의 반응이나 야당의 반응을 보고 여전하구나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참모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외교도 소위 자국 중심성 있게 끌고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핵 문제 해결에 소위 그 여지를 키워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남북 관계를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축에 놓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철학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보다 한 발짝 후 행론. 또는 기껏해야 긴밀하게 협의한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충분히 논의하였다는 얘기는 계속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뭐 이런 뜻. 예. 충분히 논의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결론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겠구나. 그건 아니고 거꾸로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국 중심성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참모들이 그걸 잘 받쳐만 주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돌파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만두거나 문정인 특보를 그만두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건 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로 그만두게 하거나 그러면 누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매국행위가 아니거든. 애국행위란 말이야. 애국하는 사람을 자른다면 그거는 희망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당수의 인테리들은 지식인들은 교수고 학자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 학문을 하는지 이런 결론을 내는지 잘 몰라요. 핑계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그러지 학문의 객관이 어디 있어? 원래 이 학문이 됐건 뭐가 됐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은 분명히 국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적 없는 결론 내는 사람들 많아요. 응?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또는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지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서 그걸 금과옥조로 여기거나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 전문가 있어요. CSIS. 굉장히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에. 거기 부소장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있죠. 네. 아주 친일파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부딪힐 때 한국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항상 일본의 편에 서가지고 일본 논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 그 북한을 선제 타격하라고. 그리고 무슨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 대화하나 그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올라간다고. 대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갑제거든, 조갑제. 조갑제 씨 정도의 발언을 딱 인용해 놓고 미국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 큰일 났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워싱턴 발로 날라오면 마이클 그린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사로 도배돼 있어, 최근에요. 지금도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수 원부자재가 국산입니다. 영어로 번역했다.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그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미제 같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미국의 전문가, 일본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 알고 우리나라의 정책도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70년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뭐 학문 수준이 워낙에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전혀 만날 수 없던 시절에는 이른바 미국 왈 전문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북한 사람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는 그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많더라 이거야. 그걸 보면서 극우적인 성향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나 또는 그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을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다 쓰면 그걸 보고 우리 언론이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얘기도 미국 정부에서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조종하기 위해서, 한국이 그러니까 뭐 핵 문제가 됐건 사드 문제가 됐건 또는 뭐 FTA 문제가 됐건 이런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사전에 미국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협상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아까 제가 도로 포장공사 아스팔트, 미국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면 그것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진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 무슨 박 칼린? 우리 다 직무상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도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용역 좀 딸 거 없나 하는, 용역 딸 거 없나?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솔직히 천착 아주 티립하는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충 우리 신문 보고, 그들이 읽는 신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마치 그 사람들이 원전을 보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처럼 여기 우리 기자들이 써주는 거예요. 이게 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보고 그자들이 쓴 걸 다시 또 우리가 그렇죠. 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 명찰을 달고 있지만은 이념 성향이 뭐